누가 날 죽이려고 해요?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놀입니다. 문 밑으로 밀려온 이 쪽지를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 할머니 요즘 이상해. 정신병 걸린 거 아냐?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진짜 범인이 누군지. 68세 할머니는 어떻게 혼자서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을까요? 저는 윤정이 올해 68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글쎄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고 햇살을 맞았습니다. 작은 베란다에서 키우는 제라늄에 물을 주고 아침 식사를 챙겨 먹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설거지를 하는 게 저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동네 복지관에 나가 노인 체조 수업을 들었어요. 저녁엔 꼭 산책을 나갔습니다. 30분 정도 걷다 보면 동네 편의점 앞에 도착하곤 했죠. 그곳에서 매일 우유 한 팩과 신문을 샀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50살쯤 되어 보이는 인자한 분이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할머니. 그럼요, 매일 와야죠. 그분과 나누는 짧은 인사가 제겐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늦게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길이 공사 중이라 돌아가느라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문을 밀고 들어서니 냉장고 앞에서 낯선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계속 주변을 힐끗힐끗 살피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장 안 공기가 무거웠어요. 카운터 앞에 서자 젊은 남자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라고 들었는데 25살쯤 되어 보였어요. 평소엔 밝게 인사하던 청년인데 그날은 유난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오늘 좀 늦으셨네요.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게요, 길이 막혀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우유를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바코드를 찍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더니 영수증 대신 작은 메모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지 말고 천천히 나가세요. 숨이 막혔습니다. 청년은 눈빛으로 간절하게 뭔가를 호소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낯선 남자가 슬금슬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위험하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쇳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가방을 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금속성 물체를 만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68배 몸으로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 블록, 두 블록.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로등 아래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손에 든 우유팩이 땀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습니다. 2대의 경찰차가 편의점 쪽으로 빠르게 달려갔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정희 씨 맞으십니까? 저 동부경찰서 형사 김민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방금 전 편의점에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는데요. 다행입니다. 지금 그 편의점에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분이 손님을 미리 내보낸 덕분에 인질극은 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어요. 내가 그 안에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메모지를 다시 펼쳐봤는데 뒷면에 희미하게 다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오면 안 돼요. 이건 누가 쓴 걸까요? 청년이 쓴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직원분은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히 다치신 분은 없습니다. 범인은 30대 남성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검거했습니다. 형사님은 메모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앞뒷면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다시 오면 안 돼요 라는 문구 말입니다. 이건 필체가 다릅니다. 그럼 누가 쓴 건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님은 메모지를 증거물로 가져갔어요.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복지관에 나가고 산책을 하고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편의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면 안 돼요라는 문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손잡이에 종이컵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걸어놓은 거였어요. 컵 안에는 작은 쪽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펼쳐봤어요. 편의점에서 배웠죠. 조용히 지내세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혹시 누가 협박하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구와 다툰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일단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경찰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문 앞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엔 초인종이 울렸어요. 황급히 문을 열었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했지만 고장나서 작동 안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저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밤이 되면 모든 소리가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도 위층에서 걷는 발소리도 모두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 누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문 앞에 쪽지도 놔두고.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정희 씨,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우리 신우이도 그랬거든. 무슨 소리예요? 진짜로 누가 정신과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우울증 많이 온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였어요. 편의점에서 봤던 그 사람 같았습니다. 저기요. 제가 소리치자 남자는 후다닥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뛰어가 봤지만 이미 흔적도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나를 쫓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문 밑으로 무언가 슬며시 밀려 들어왔습니다. 또 쪽지였어요. 당신이 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요. 경고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협박이 노골적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경찰에 전화했지만 순찰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CCTV 영상 확보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불안하시면 가족분께 연락하시는 게. 가족이 없어요.
그럼 일단 조심하시고요. 경찰이 떠난 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며 밤을 샜습니다. 누가 또 쪽지를 밀어 넣을지 초인종을 누를지 모르니까요. 낮에는 복지관에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저 할머니 요즘 이상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마을에서 고립되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반상회가 열렸습니다. 평소라면 가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마을회관 앞에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장님이 안건을 설명하는 중이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이장님, 저기 윤정이 할머니 말인데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누가 자기를 쫓아다닌대요. 아, 저도 들었어요. 경찰 자꾸 부르신대요. 그 편의점 강도 사건 이후로 좀 그러신 것 같던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할머니, 괜히 경찰 일에 끼어드셨다면서요? 한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하시대요. 누가 쫓아온다고 하시고 정신과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손가락질이 시작됐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신 거 이해해요. 근데 경찰을 자꾸 부르시면 곤란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모두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회관을 나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야? 혼자 사시니까 망상이 생기나 봐. 불쌍하긴 한데 우리까지 피곤하게 하면 안 되지.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아. 가장 믿었던 복지관 친구 김순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 좀 도와줘. 정말로 누가 나를. 정희야, 미안한데 나도 요즘 바빠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예민한 게 아니라 정신과 한번 가봐. 우울증 약 먹으면 나아질 거야. 나는 미친 게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현관문 밑으로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다들 당신을 믿지 않죠? 계속 떠들면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살해 위협이었어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네. 윤정희 씨시죠? 또 쪽지 받으셨다고요? 네, 이번엔 살해 협박이에요. 응. 할머니, 혹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요. 증거가 여기 있다니까요. 네. 일단 내일 오전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경찰마저 저를 믿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스스로도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손에 든 쪽지는 분명 실제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꼭 쥐고 소파에 앉았어요. 밤새 잠들지 못하고 문만 바라봤습니다. 누가 올지 몰랐으니까요. 새벽 5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집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렇게 1분쯤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해.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가게 앞에 서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들어가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문을 밀고 들어가니 사장님이 카운터에 계셨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네, 그날 이후로 못 왔어요. 무서우셨죠? 저희도 정말 놀랐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날 저한테 쪽지 준 직원분 계신가요? 사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 친구 말이죠. 며칠 전에 그만뒀습니다. 갑자기요? 네, 사직서 내고 연락도 안 돼요. 이상하긴 한데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드리긴 어렵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쪽지들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요. 사장님은 쪽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장난치고는 심각한데요. 경찰엔 신고하셨어요?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할머니, CCTV 영상은 확인해 보셨어요? 그날 영상 말인가요? 네, 혹시 범인이 할머니 얼굴을 기억했을 수도 있잖아요. 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사장님은 사무실로 들어가셨어요. 5분쯤 지나 다시 나오셨는데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모니터에. 그날 영상이 재생됐어요. 제가 카운터 앞에 서 있고 직원이 쪽지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 부분 보세요. 사장님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직원이 계산을 하면서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이건 결제 화면이 아니에요. 고객 정보 조회창입니다. 고객 정보요? 네, 멤버십 회원 정보인데 할머니 주소가 떠 있네요. 화면에 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직원이 제 정보를 본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네, 당장 신고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 직원이 처음부터 저를 노린 걸까요? 쪽지는 경고가 아니라 유인이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또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이제 끝입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살려주세요. 복도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또 시작이네, 할머니. 정신과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라니까요. 경찰 또 부르실 거예요? 우리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사진을 쥔 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건지 아세요? 오늘 편의점에서 나올 때 찍힌 것 같아요. CCTV 화면 캡처 같은데요. 편의점 사장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인이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찰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도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빠진 머리, 초췌한 얼굴, 불안으로 떨리는 눈빛.
나는 정말 미친 걸까?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누가 침입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5분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다가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손을 꼭 잡고 병원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날이었죠. 뇌출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해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막아섰어요. 안 돼요. 우리 아들 수술하면 안 돼요. 어머님, 지금 수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무슨 권리로 결정해? 내가 어머니야. 시어머니는 무속인의 말을 믿으셨어요. 칼을 대면 안 된대요. 약으로 치료해야 한대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울부짖었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쳤어요. 남편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10년을 누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더 강하게 싸웠어야 했는데, 내가 목소리를 높였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 없었거든요. 그게 그 시절 여자들의 삶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말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내 발자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더 용감했다면 남편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평생 자책하며 살았어요. 내가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내가 싸웠어야 했는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때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걸요. 또다시 저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위협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해도 그저 참고만 있었어요. 30년 전 그때처럼요.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안 돼. 이번엔 내가 싸워야 해.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이번엔 내가 끝까지 싸울 거예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30년간 묻어뒀던 분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누가 뭐래도 세상이 저를 미쳤다고 해도요. 이번엔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떠올랐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었어요. 나 윤정이 68세. 아직 죽지 않았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저는 먼저 편의점 사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CCTV 영상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 경찰에 넘겼는데요. 제발이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날 영상만요? 네, 그리고 그 이후 일주일치 영상도 보고 싶어요. 그건 왜요? 범인이 이 근처를 계속 배회했을 거예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날 밤 영상부터 천천히 돌려봤어요. 제가 나간 후 경찰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어요. 잠깐 여기 멈춰주세요. 화면 속 직원이 급하게 컴퓨터 화면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삭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친구 뭘 지우는 것 같은데요? 확대할 수 있나요? 화면을 확대하자 직원이 고객 정보 창을 닫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날 그 직원이 제 정보 말고 다른 사람 정보도 조회했나요? 그건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사장님이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날 밤 조회 기록이 3건 있어요. 3건이요? 할머니 정보, 그리고 2분 더요. 누구죠? 김순자 씨하고 이영자 씨네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제 친구였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가장 친한 친구였죠. 혹시 이분들 연락처 아세요? 회원 정보에 있긴 한데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이분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김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씨세요? 저 편의점 사장인데요. 네? 무슨 일이냐고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사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집에 쪽지가 들어왔다고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전화를 끊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도 똑같은 일을 겪고 계시대요. 집에 협박 쪽지가 들어오고 누가 지켜보는 것 같대요. 이영자 씨는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영자 씨는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거 심각한데요.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겠어요. 잠깐만요. 다른 날 영상도 보고 싶어요. 왜요? 범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어요. 일주일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검은 모자를 쓴 남자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편의점 앞을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요? 이 사람 얼굴 좀 확대해 주세요. 화면을 확대하자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 그 직원이었습니다. 쪽지를 건네줬던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사장님, 이 사람이 그날 직원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왜 모자를 쓰고 밤에 배회하는 거지?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강도 사건은 연극이었어요. 그 청년이 저를 유인해서 밖으로 내보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요. 사장님, 혹시 그 직원이 그만두기 전에 뭔가 이상한 행동 없었나요? 글쎄요. 아, 맞다. 회원 정보를 USB에 복사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언제요? 그만두기 하루 전이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사장님, 지금 당장 경찰 불러주세요. 사장님이 급히 이르리에 전화했습니다. 20분 후 형사님이 도착했어요. 제가 아는 김민수 형사님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형사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 같은데요. 조직이요? 네.
최근 노인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파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저를 노린 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타깃으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그 직원 신상부터 파악하겠습니다. 형사님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그 직원 본명은 박민호 32세입니다. 사기 전과 이범이에요. 뭐라고요? 편의점에 취직할 때 가짜 신분증을 쓴 것 같습니다. 현재 소재 파악 중이고요. 그럼 저한테 보낸 협박 쪽지도 네, 그 자의 소행일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낸 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거죠. 그럼 김순자 씨하고 이영자 씨도 네, 똑같은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지금 즉시 보호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형사님이 무전을 켰어요. 분청 여기동부서 김민수 노인 사기 개인정보 유출 사건 용의자 특정 박민호 32세 즉시 수배 바랍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장님이 의자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그냥 너무 놀라서요. 형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만약 할머니가 계속 추적하지 않으셨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형사님, 다들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용감하신 겁니다. 그날 저녁 박민호가 체포됐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대요. 압수수색 결과 USB에 노인 127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기려던 참이었다고 해요. 박민호가 체포된 다음 날 경찰서로 호출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형사님이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박민호를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왜요? 대질 조사가 필요합니다. 범인이 할머니를 직접 협박했는지 확인해야 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만나겠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청년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봤던 그 순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맞습니까? 네, 맞아요. 박민호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할멈, 쓸데없는 짓 했네요. 뭐라고요? 경찰한테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증거 없잖아요. 형사님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증거 없다고! CCTV에 다 찍혔는데! 그게 뭐가 증거예요? 전 그냥 할머니 정보 확인한 것뿐이에요. 협박, 쪽지는! 제가 보냈다는 증거 있어요? 피체 감정, 지문, 아무것도 없잖아요. 박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신이 제 집 앞에 쪽지를 놔뒀잖아요. 증명해보세요. 혼자 사니까. 망상 생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형사님이 저를 말렸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박민호는 계속 비웃었습니다. 세상 누가 할머니 말리겠어요? 다들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이 사람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했겠지.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우습게 봤겠지.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진실을 밝혔어.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변호사 선임하면 입 닥쳐! 형사님도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나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평생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고통받는지 알아?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 USB에 127명 정보 있었잖아. 박민호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형사님. 이 사람 끝까지 처벌해 주세요. 제발이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사기 등 여러 제목으로 기소될 겁니다. 조사가 끝난 후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김순자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싸안고 울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믿어줘서. 괜찮아.
이해해. 너 덕분에 살았어. 만약 내가 끝까지 포기했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 이영자 씨도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용감하셨어요. 아니에요. 전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형사님이 저를 차로 바래다 주셨어요. 할머니,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형사님,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사건이 미궁에 빠졌을 겁니다. 할머니가 증거를 찾아내지 않으셨으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구나.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평온한 밤이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민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사기방조 등 여러 죄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루도 밝혀져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재판 당일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공포에 떨었어요.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박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노인을 우습게 봤겠죠.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틀렸어요. 우리도 목소리가 있고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시면서 어떻게 용기를 내셨나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68세 노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위험은 우리가 침묵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서워도 아무도 안 믿어줘도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정희 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몰라서 그랬던 거잖아요.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 안전교육 강사로 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제가요? 네. 할머니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참지 마세요. 바로 신고하세요. 가족도, 친구도 안 믿어주면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요. 어느 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할머니,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우유를 사서 나오는데 사장님이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왜요? 이거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케이크 한 조각이었어요. 생일도 아닌데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가게가 유명해졌어요. 감사 표시예요. 저는 웃으며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예전엔 무서웠던 골목길이 이젠 평화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베란다 제라늄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 저녁을 먹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따라 부르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복지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윤정혜 선생님, 다음 주 노인 안전교육 일정 확정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이라니. 평생 며느리, 아내,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당신한테 약속했잖아요. 이번엔 끝까지 싸우겠다고.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어요.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건넨 쪽지 한 장이 제 삶을 흔들었지만 결국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68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